원래 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거꾸로다 라고 수투에서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부정적분이 뭐예요? 그러면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 뭔가요? 하면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수학이 태어난 경로는 그렇지가 않더래. 미분이라는 건 뭐 뉴턴인지 뭐 그쪽 사람들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즉 변화율을 관찰하려고 이제 따로 만들다 보니까 미분이라는 학문 쪽을 만들게 된 거고, 적분은 미분보다도 훨씬 더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대. 뭐 이집트 뭐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뭐 강의 면적을 구한다라든지 아니면 밭을 매야 되는데 밭의 넓이를 구한다든지, 결국은 적분이라는 건 어떤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어. 근데 그게 나중 가니까 어쩌다 보니 미분이랑 적분이 서로 역연산의 관계가 있더라라는 걸 나중에 가서야 발견을 한 거대.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정적분이 원래 정적분의 제대로 된 정의야. 근데 교육과정상 원래 지금 교육과정 하나 전만 해도 요 정적분의 정의, 오늘 배울 정적분의 정의가 문이과 공통, 즉 그냥 고등교육과정상에서의 정적분의 정의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문과 애들이 특히나 어려워했어. 그래서 원래는 이게 문과 쪽 수능 범위에만 있고 이과 쪽 수능 범위에 없던 해도 있었거든. 그 과거에는 모두에 내가 수능 칠 때는 문이과 다 했고, 나보다 한 몇 살 좀 어린 친구들은 문과 쪽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디 있었냐면 수투에 있었어, 이 내용이. 근데 그거를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과 애들 공부하지 마 한 다음에 이과 쪽으로 옮겨버리면서 정적분의 정의를, 그렇다고 정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정적분의 정의를 그냥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걸로 대체를 해버린 거거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진짜 적분이고, 적분의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내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자, 예전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싶다 이거야.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렇게 y는 x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대. 우리는 이미 뭐 몇 세기 후 사람이니까 알아요. 저거 적분해보면 넓이가 얼마인 건 알고 있냐? 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3분의 1을 구한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면, 부정적분에다가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봤더니 3분의 1이다. 근데 그게 넓이랑 같더라 라고 대충 배웠으니까 3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저게 왜 3분의 1이 되는지를,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구했는지를 지금부터 과거 탐방을 해볼 거예요. 자, 예전 사람들도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왜? 가로 곱하기 세로면 될 테니까. 근데 문제가 저렇게 좀 꿀렁한 곡선이니까 이게 정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어서 힘들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 대충 뭐 직사각형처럼 생각해서 구해보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이 직사각형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됨? 이건 좀 에바야. 그래서 그럼 너무 에바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 잘라보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절반까지만 직사각형, 그 다음 요만큼을 높이로 하는 요만큼의 직사각형. 이게 핑크보단 조금 더 프리사이스 하겠지? 물론 오차는 많을 거야. 맞냐? 그러면 호영이가 병신들아 한 번 더 쪼개면 더 좋잖아 해가지고 4등분을 해가지고 요렇게 초록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요렇게 초록색과 이렇게 초록색 들의 합으로 이 넓이를 근사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전히 오차는 있으나 핑크보단 노랑보단 조금 더 프리사이스하단 말이야. 그거를 좀 더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냐? 8등분, 16등분, 32등분 아니면 100등분, 1000등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진짜랑 되게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수열 같은 표현이 등장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내가 x축 0부터 1까지를 n 등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제로야. 여기 n 등분한 거에 첫 번째니까 몇 분의 1이 있겠어요? n분의 1이 있겠고 여기는 n분의 2. 그럼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마지막에 1은 당연히 n분의 얼마고 n 이렇게 나오고, 마치 수열의 일반항처럼 대충 자 얘가 first야, 얘가 second, 그 다음에 얘가 n번째니까 n스라고 씁시다. 그럼 대충 일반화 해가지고 여기쯤에 케이스가 있다고 치자. 케이스. 여긴 당연히 n분의 얼마임? k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 놓고 지금 구간 한 개를 총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다 분할을 해봤어요. 그중 첫 번째 구간 있지? 0부터 n분의 1까지. 그 중에서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 중에 그냥 내 맘대로 약속하는 거야. 난 오른쪽 끝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그려봐야지.
오케이? 또 n1, n분의 1, n분의 2 중에선 오른쪽 끝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그려봐야지.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여기랑 여기도 오른쪽 끝의 높이로 해봐야지. 여기랑 여기도 오른쪽 끝의 높이로 해봐야지. 마지막도 요거랑 이거면 마지막 이걸로 해봐야지. 라고 직사각형들을 만들어봤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볼게. 잘 봐. n분의 1이라는 걸 n등분한 거의 첫 번째니까 x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n분의 2라는 걸 n등분한 거의 두 번째니까 x의 2 옴뇸뇸 해가지고 n분의 k라는 친구는 당연히 x의 k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에 n분의 n이라는 친구는 x의 n 뭐 이런 상태야. 오케이? 자, 거기서 내가 구간 잘 봐. x의 k-1, xk를 보자. 즉 k가 1이면 x0, x0는 안 썼지만 0이라고 합시다. x0와 n분의 1, x1과 2면 요거와 2랑 3, 점점점 이렇게 하자고. 그럼 여기서 구간에 오른쪽 끝, 우끝으로 대충 할게. 오른쪽 끝, 요 녀석의 함수값 은 어떻게 될 거냐면 함수 fx에다가 당연히 그냥 오른쪽 끝이니까 이제 얘를 대입했을 때 높이니까 이제 f의 xk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냐? 근데 내가 함수를 y는 x의 제곱이다라고 했던 상황이니까 fxk는 뭐야? xk의 제곱이지. 그리고 실제로 xk라는 게 뭐였냐면 n분의 k였잖아. 일반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n분의 k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또 하나. 구간의 길이. 즉 직사각형에서 가로 세로 중에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 가로 역할을 해주는 걸 한번 구해보자. 근데 이건 내가 처음부터 총 1cm를 몇 등분했다? n등분했다 라는 거니까 얘는 총 1cm를 n등분했습니다. n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다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한번 표시해볼게. 자, 여기가 x의 k-1이고 여기가 x의 k야.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 가로의 길이가 당연히 여기랑 여기 사이의 길이 이거니까 n분의 1이고 세로는 구간 중에 오른쪽 끝의 높이였으니까 아까 이거 n분의 k의 제곱이죠. 맞냐? 자,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들을 다 더해보자.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은 k가 1일 때야, x1. 두 번째 직사각형은 k가 2일 때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마지막으로 k가 얼마일 때? n일 때. 규칙적으로 바뀔 건데 k가 1부터 n까지 바뀔 거니까 기호 뭐를 써볼까? 시그마를 한번 써볼게. 자, 따라서 저 직사각형들의 합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엄밀히 쓰면 이거지. fx의 k 곱하기 n분의 1. 근데 그게 실제로 뭐였냐면 1에서부터 n까지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n세제곱분의 k제곱이야. 이해됩니까? 자, 근데 우리 공식 알잖냐? n세제곱분의 1은 그냥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 호영아 k제곱 공식 그렇지. 그러면 요 n에 대한 다항식이 바로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다 이거야. 근데 아까 좀 직관적으로 판단해봤다시피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보단 2등분보단 초록색 4등분이 점점 오차가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듯이 이걸 8등분 점점 많이 하면 굉장히 원래 넓이랑 비슷해지지 않겠냐. 실제로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지그재근데 거의 안 보여요 뭐 이런 느낌이 될 거 아니냐. 따라서 그 n을 무한히 키워보자. 무한히 키운다니까 뭐야? 극한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수열의 극한을 공부했던 겁니다. 자, 요 식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한번 취해볼 거야. 자, 그러면 결과가 얼마가 되냐? 3분의 1이 된단 말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넓이는 3분의 1이겠구나라고 예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나중 가다 보니까 근데 x의 제곱이라는 걸 부정적분하면 3분의 1x의 세제곱이고 걷다가 0이랑 1 대입한 것도 똑같네. 우와 신기하다. 이게 흐름이었던 거일 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나 부피를 기본적인 도형들, 직사각형 내지는 삼각형 같은 걸로 쪼개서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
실제로 수능 스타일에 나오는 건 아니고 교과서 설명이긴 해가지고 내가 책에는 안 썼는데 여러분들 한번 원뿔의 부피 한번 구해볼까요? 중딩 졸업했으면 원뿔의 부피 알 거야. 뭐냐?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에 h다 이렇게 나오겠지? 얘를 한번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해볼게. 너네 왜 실제로 3분의 1배 해야 되지 알아 몰라? 모르고 배웠잖니? 그거를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만큼이 반지름 R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하이트 H인 상황이야. 얘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좁혀져 가는 도형에 대한 부피 공식을 몰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은 알던 것처럼 직육면체 같은 거의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알잖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뭐라 그러더라? 원뿔대가 아니라 원기둥의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라는 걸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일단 높이를 쪼개볼 거예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7등분 정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먼저 바닥하고 첫 번째 있지. 거기서는 밑변을 아래쪽의 반지름을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높이로 하는 원기둥 이런 걸 하나 쌓아볼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할 거야. 이번엔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인 바닥에다가 요 높이만큼을 이렇게 추가해서 어디가 이렇게인가? 원기둥을 만들어 볼게.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쓱쓱쓱쓱쓱 마지막에 쓱쓱 이렇게 딱딱딱 세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약간 떡으로 만든 케이크 같은 것들을 잘 깎아나가면 원뿔대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부르니? 삼각뿔? 아니지 뭐라 그래? 원뿔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야.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일단 반지름의 길이를 좀 식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입체로 보면 힘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앞에서 보는 단면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h야. 호영아 따라오고 있음. 요만큼의 길이가 r입니다. 자, 여기를 x의 제로, 여기를 x의 1, 여기를 x의 2, 점점점점 마지막을 x의 n이라고 해볼게.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마다 당연히 요 높이일 때마다 이제 반지름을 만들 건데 그 반지름이 당연히 갈수록 작아질 거니까 뭔가 식의 관계가 필요할 거 아니냐?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 말은 요렇게 해서 이 반지름들을 뭔가 관계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 여기 꼭대기 얘를 그냥 이름을 잠깐만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B의 제로라고 하고 X1이란 친구의 점은 B의 1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부터 B0까지가 맨 처음에 H야. 오케이. 그 다음 델타 X라는 것은 뭐라고 할 거냐면 요거 한 칸을 델타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당연히 총 몇 cm를 n등분한 거니까 H라는 길이를 n등분한 거니까 n분의 H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되냐? 오케이. 자,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원기둥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원기둥부터 천천히 볼게, 천천히. 원기둥.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R이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야. 뭐야? 파이 R 제곱이야. 그 다음에 원기둥의 높이가 뭐임? n분의 h지. 맞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달라진다. 두 번째가 세컨드라고 써야 되겠죠? 세컨드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높이는 똑같을 거야. 지금 이게 반지름이거든? 높이는 똑같이 델타 x로 쓰면 될 거야. 반지름이 줄어들 거라고. 근데 얼마만큼 줄어들까는 삼각형에 뭘 좀 활용해볼까? 닮음 같은 거 한번 활용해볼게. 자, 그러면 요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몇 대 몇으로 닮았나 해보면 이만큼 대 전체지. 맞아.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바로 A부터
bn까지의 길이 대 a부터 b의 제로까지의 길이야. a부터 b1, 뭐 a부터 b2, a부터 b3 뭐 이런 거. 이해돼요? 되냐? 우석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a, b1의 길이는 전체에서 델타 x를 몇 개 뺀 거야? 한 개. 그럼 일반화하기 위해서 a, b2는 요만큼까지야. 그거는 전체에서 델타 x 몇 개 뺀 거야? 2개 뺀 거지. 그럼 일반해볼게. a부터 bn까지는 전체에서 델타 x 몇 개 빼면 돼? n개 빼면 되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델타 x라는 것을 n개 뺀다. 아니 k개를 k개. k로 일반할게요. k로. k개 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거 대 ab 제로는 원래대로 h입니다. 그 말은 좀 더 정리해보면 h, 델타 x가 뭐냐면 n분의 h란 말이야. 그러니까 n분의 k배의 h를 뺐다요 대 h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결국 닮은비가 뭐 대 뭐임? 1-n분의 k 대 1이죠. 조금 더 편하게 할까? n-k 대 얼마야? n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냐? 자, 그러면 요 닮은비가 바로 몇 대 몇이냐? 따라서 n-k 대 n이 바로 rk 대 r이야. rk가 뭔데? 반지름. r0를 그냥 r이라고 하고 첫 번째 반지름, 두 번째 반지름, 세 번째 반지름 이렇게 하자고. 오케이? 요렇게. 이해됨? 그럼 rk가 뭔지로 정리해볼게. 내항의 곱 n 곱하기 rk는 nr-kr. 따라서 rk equal 정호. What it is? What is it? What is it? 야, what is it이야? What it is야? 이거 뭐니? 할 때. What is it? 이야? 그래. What is it? r-n분의 kr이다. 뭐 r로 좀 묶고 싶다면 r괄호 1-n분의 k다 이렇게 줄 수가 있겠지. 됐냐? 자, 그렇다면 따라서 k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rk인 친구고 높이는 그냥 다 n등분 쳐버렸으니까 뭐였어?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박바가 rk의 제곱이 뭔데? 머리 깎으면 다야? rk가 뭐다라고 내가 천천히 유도해봤자 이거 따라와야지. r의 제곱 곱하기 1-n분의 k의 전체 제곱이고요. 델타 x가 뭐냐면 n분의 h입니다. 맞니? 자, 그렇다면 정리 좀 해주면 이게 파이 r 제곱 곱하기 h라는 거에다가 1-n분의 k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 뭐 이런 거지. 이게 k번째 원기둥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 떡케이크를 만든 건 first, second, third, 점점점 하고 n번째 원기둥까지 다 더한 거니까 당연히 기호 뭘 써줄까? 시그마를 한번 써보자. 시그마 첫 번째 원기둥부터 n번째 원기둥까지 이거를 하자야. 그래서 파이 r 제곱 h에다가 전개를 좀 할까요? n세제곱분해라고 묶어버릴 수 있겠다. 이거 n제곱분해가 되는 거. 그거랑 얘랑. 그럼 분자가 n-k죠. n-k의 제곱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k 플러스의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야. 맞냐? 자, 근데 요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면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촘촘하게 한다라는 것은 존나게 잘게 짜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n을 어떻게 하겠다고? 무한대로 보내보겠다고. 그러면 결국 n 요만큼만 시그마 먼저 계산하고 리미트 해주면 될 거거든. 그럼 보세요. 일단 파이 r 제곱은 탈출.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놓고 자, k가 1부터 n까지 갈 때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는 n분의 1이지 이렇게 약분하면 n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시그마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리미트 나중에 하게. 시그마 이거 먼저 보자고. 이건 완전히 k랑도 상관없이 밖으로 나와버렸고 이거 n분의 1이죠.
n분의 1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그럼 1인가? 그 다음 먼저 이렇게는 또 상수야. n제곱분의 얼마가 있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k는 공식 박아야지. 뭐야? 2분의 nn 플러스 1이겠지. 또 그 다음 n세제곱분의 1은 또 상수 취급되고 k제곱의 공식이 들어가야 되겠지. k제곱의 공식이 뭐였냐면 4분의 아니지. k제곱 공식은 6분의 n괄호 n 플러스 1괄호 2n 플러스 1이야. 맞니?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해버릴게. 이 새끼는 1이고 마이너스 여기 얼마임? 1, 2 약분 1, 1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얼마냐? 3분의 1이지. 그래서 결국 이 수렴값이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1배 파이 r제곱 h다. 이해돼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왜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원기둥에 3분의 1배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증명을 했던 거고 찾아냈던 겁니다. 됐음?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나 부피를 쪼개서 간단한 도형들의 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오차가 있을 거니까 그 오차는 존나게 잘게 자르는 것으로 해결하자. 요 마인드가 구분구적법이에요. 이해됐냐? 그래서 이제 이때 구분구적법.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어라? 이거 따로 저쪽 동네에서 미분이라는 걸 발견한 새끼가 있었는데 미분 거꾸로 해보면 이거거든? 여기다가 1이랑 0 대입해보니까 이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결국 이게 이렇게 쓰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발견이 된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풀 거냐? 이런 식을 보고 아, 요게 뭐부터 뭐까지 인테그랄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냐? 자,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지식이고 교과서 같은 데도 항상 저 y는 x제곱 같은 거 아니면 원기둥 같은 거에 예시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리미트 시그마가 결국 우리가 앞서 배운 두 글자 뭐였냐면 급수예요. 그치? 급수가 정적분이랑 관계가 있나 보다를 공부하러 갈 겁니다. 고영아 벌써 내용량 초과된 거 아니죠? 자,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 방금까지 했던 그 흐름을 일반화해서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잘 봅시다. 자, 함수 fx라는 것이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 함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잘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기호들을 마구 정의할 텐데 그 기호들이 뭔지를 네 스스로 잘 이해해야 돼. 첫 번째, a부터 b까지를 n등분 때릴 거예요. 왜 n등분 할지 같은 건 다 아까 설명한 거야. 오차를 줄이고 싶어서 넓은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좋아서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맨 시작이니까 x0라고 하고 첫 번째 있는 친구를 x의 1, x의 2, 그 다음에 점점점 x의 k라는 일반항이 있고 마지막에 x의 n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용어 약속. 델타 x라는 것. 누구와 누구 차이를 이야기할 거냐면 한 칸 차이를 말할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는 편해. 그냥 총 몇 센치냐? A부터 B까지. B-A cm. 그거를 몇 등분한 거에 한 칸어치? N 등분한 거에 한 칸어치. 따라서 B-의 A라는 친구를 N분의 1배 했습니다. 그냥 분수로 쓸게요. N분의 B-의 A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 그렇다는 얘기는 x의 1이란 친구는 맨 처음 시작인 x의 0부터 델타 x를 몇 개 더해주면 돼요? 하나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거 몇 칸 왔음? 한 칸 왔음. 등차 수열이야. x2는 우서가 x0부터 델타 x를 몇 개어치 온 거야? 2개어치. 마치 등차 수열처럼 생각하면 돼. 첫 항 더하기 공차가 2개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일반화할 수 있을걸? x의 k번째는 x의 0에다가 델타 x를 몇 개 오면 돼? k개 오면 된다. 이해됐냐?
자, 그러고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 x0, x1 이 구간 중에서 이번에도 그냥 오른쪽 끝 갖고 높이를 만들어 볼게.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곡선이다 보니까 직사각형 만들 때 누구를 높이로 할래 이거를 저는요 x0 갖고 높이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요. 이것도 뭐 일리 있는 말이고 그냥 오른쪽으로 할래요. 뭐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잖아. 둘 다 상관없어. 근데 지금 처음에 설명은 노란색 쪽, 즉 구간의 우쪽 끝, 우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는 f의 뭡니까? 그쵸, fx1이죠. 자, 두 번째, 요만큼으로 높이 해야지 할 때 요 높이는 얼마입니까? fx의 2죠. 그러면 x의 k가 오른쪽 끝이 될 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f의 x의 k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냐? 자, 그렇다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함수값 fxk에다가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고? 델타 x가 되겠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겁니다. 다 더할 거야. 누구를? 직사각형들을. 근데 K가 뭐부터 뭐까지? 나는 오른쪽 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fx1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K는 뭐부터? 1부터. 맨 마지막 직사각형 봐봐. 요만큼을 높이로 할 테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fx의 n-1이야? fx의 n이야? fxn이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라고 쓰겠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것 직사각형들을 다 더하자. 이게 러프하게 이렇게 근사를 한 상태입니다. 오차가 당연히 있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취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취해주면 이게 바로 정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의 fx dx와 같더라. 그게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입니다. 이해되냐? 왜 같아지는데요? 는 충분히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지? 그리고 실제로 아까 들어준 예시 x제곱에서 실제로 같았던 걸 확인했지? 그러니까 같겠지? 라고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왼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식을 파고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호영아 불안해서 그래.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뭡니까? 그렇지. fx에 뭐라고 내가 써놨어? 이게 세로고요. 이게 뭐라고? 가로. 따라서 직사각형 자리에다가 뭘 쓸 거냐면 f의 xk 곱하기 델타 x다 라고 쓰겠다고. 자, 이것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다. 자, 이때 당연히 x가 뭐고 델타 x가 뭔지 같은 건 좀 약속을 해봅시다. 자, 델타 x가 뭐냐? 가로 한 칸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n등분한 거야? 한 칸어치냐? a부터 b까지를 n등분한 거라고. 당연히 그래서 n분의 얼마 빼기 얼마? b-a. 그 다음 x의 k라는 건 뭐냐? 맨 첫 번째부터 델타 x 하나 온 거, 두 개 온 거, k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x0에다가 몇 곱하기 델타 x? k배의 델타 x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걸 ab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x0가 뭐예요? 맨 앞에 거 a. 델타 x가 뭐였어요? n분의 b-a. 그거의 몇 배? k배를 더한 것.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정적분의 정의고 이것을 조금 더 xk나 델타 x를 a와 b에 관해서 조금 더 풀어 쓴 거. 이게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식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에서부터 n까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기호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직사각형의 높이는 뭐가 될 거냐면 a부터 n분의 b 빼기 즉 한 칸 어치를 k번 왔어요. 인 곳에서의 높이.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뭐가 되지? 세로의 길이가 되지. 그거 곱하기 가로의 길이는 뭐지? 당연히 b-a cm를 n등분한 거임. 맞냐? 그것들을 존나게 더할 거야 하니까 여기까지가 무슨 의미냐면 사각형들의 합이에요.
맞지? 그 다음에 그것을 존나게 잘게 자르자.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다라는 겁니다. 됐냐?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진 걸 인테그랄 뭐부터 뭐까지이며 어떤 피적분함수인가를 읽어낼 필요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할게. 다시 한번 또 쓸게. 아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서 쓸게. 요 부분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건 1부터 n까지.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주어진 구간을 몇 등분해라? n등분해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숫자 b 빼기 a, b 빼기 a 이런 건 뭘까? 적분 구간의 길이지. b 빼기 a cm.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뭘까? 적분 구간의 시작이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실제로 문제에서 여기를 친절하게 3- 이렇게 안 줄 거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 2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예를 들어 3이라고 써져 있다고 쳐. 그럼 내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n분의 2k네? 그럼 내가 몇 cm를 n등분했구나? 2cm를 n등분했구나. 즉 적분 구간의 길이가 2구나. 근데 앞에 예를 들어 3이 적혀 있어. 그럼 3부터 2cm를 하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3부터 뭐가 되는 거임? 3부터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솔직히 이제 이 리미트는 별로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잘게 잘라라니까. 어디서부터 중요하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 이걸 먼저 봐야 돼. n등분 했구나. 그럼 어디서부터 어떤 친구를 n등분 했고 어떤 직사각형들의 덧셈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럼 네가 맨 먼저 봐야 될 거. 나 몇 cm를 n등분 했구나. 3cm를 n등분 했구나. 그 말은 여기서부터 일단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구나. 그렇지. 적분 구간의 길이가 3이구나. 이해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당연히 바로 직사각형의 뭐의 길이가 됐구만. 가로의 길이가 됐구만. 그러면 요 부분이 직사각형의 뭐의 역할이 돼야 될 텐데? 세로의 역할이 돼야 될 텐데. 잘 보니까 3cm를 n등분한 거에 k번째를 1에다가 더했음. 그럼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단 이야기야? 1부터 했단 이야기지. 여기는 1이 적분 구간의 아래 끝이라고 보통 하지만 시작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게 1인 거지. 맞냐? 그리고 요거 전체가 함수의 높이야. 그럼 어떤 함수에다가 이런 x값을 대입했으니까 이런 모양새가 됐겠니? 뭔가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어떤 느낌이구나. x제곱인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시면 주어진 인테그랄이 이렇게 읽힌다. 뭐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총 몇 cm를 적분하자? 3cm를 적분하자. 누구를? x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3분의 15는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3분의 15가 아닌가? 3분의 세제곱, 64 빼기 1은 63, 나누기 3은 2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냐? 아직 넘기지 말고 한 번 더 연습할게 그러면. 미분계수를 우리가 꼴을 맞춰서 읽어내는 연습 많이 했단 말이야. 뭔 말이야? 분모에 x-2가 있는데 분자에 fx밖에 없으면 뒤에 f2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래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우리가 한글로 공부했던 거를 식으로 재현한 상태가 되니까. 내가 항상 한글로 공부하라는 게 여기서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반드시 직사각형의 가로 찾아야 되고 세로를 찾아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야 돼. 나 3cm를 n등분했어. 그럼 여기도 3cm를 n등분한 것 중에 k번째 이런 게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한글로 알아둬야 식의 어색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일단 n등분했구만. 좋아요.
뭐 시작이 여기겠구만 해가지고 적분 구간의 시작이 그냥 아래 끝이라고 쓸까요? 아래 끝이 대충 3인 건 알겠어.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얘는 몇 cm를 n등분한 거에 k번째 같아. 2cm를 n등분한 거에 k번째 같아.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건 1cm를 n등분했대. 말이 안 맞아 떨어져요. 왜? 직사각형의 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랑 이게 하는 얘기가 다르거든. 그러면 마치 우리가 미분계수 문제를 풀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의 2h-f의 1을 정상적으로 풀 때 얘를 못 건드리고 얘를 이렇게 해준 것처럼 분모 건드리는 건 쉽잖아. 근데 요 안에 거를 h로 바꾸기 뭐 치환? 뭐 어렵지 않니? 그래서 여기서도 안에 있는 거에 맞춰서 뒤에를 조정을 해줄 거야. 식을 보자마자 어색함을 느끼시면서 아 이거 보니까 이거 몇 cm를 적분한 거, 몇 cm를 자른 건데 적분 구간의 길이가 2cm인 게 마땅한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도 총 몇 cm를 n등분한 거에 한 칸어치 해야 돼. 2cm를 n등분한 거에 한 칸어치 해야 되겠네. 이렇게 식을 바꿔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인테그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3부터 시작했고 총 몇 cm 했구만. 2cm 했구만. 또 어떤 친구일 거냐면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예요. n등분할 거라서 여기가 3cm부터 호영이 큰일 났다. 호영이 큰일 났다. 오늘 좆됐다. 오늘 한 문제도 안 못 풀겠다.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이거 개념 모르면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아싸리 강민준처럼 포기하고 안 오든가. 아니 아마 병원 간 것 같아. 집에서는 나왔다고 했거든. 어머니랑 통화했을 때. 근데 애가 없는 걸로 봐서 이제 티티 하고 이제 아파요 하고 있겠지. 자 봐요. 3cm부터 3부터 시작해서 총 몇 cm를 n등분한 거? 2cm를 n등분한 거의 첫 번째. 여기는 3에서부터 2cm를 n등분한 거의 k번째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 어떤 함수가 높이가 되면 돼? x제곱. 이 함수가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가 dx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2분의 1인 겁니다. 됐냐? 그래서 정적분할 때 이 dx라는 적분 변수를 생략하는 것이 매우 안 좋은 게 원래 엄밀하게 정의로 있을 때 당연히 이게 fx가 됐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게 당연히 인테그랄 같은 결로 바뀌었겠지? 요 델타 x 즉 가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기호인 거긴 해 원래는. 그래서 적분 변수를 생략하는 거는 당연히 식 같은 거 쓸 땐 감점이 된다. 당연히 틀린 표현이다. 라는 거고 왜 이런 기호가 나왔느냐. 수투에서는 그냥 x에 대한 적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더 어려운 걸 할 거야. 방금 이렇게 써져 있던 인테그랄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읽어낼 겁니다. 그거를 쉬었다가 할 거니까 쉬기 전에 지금 이 한 장 완벽하게 읽어서 이해하세요.